야심차게 등록했던 헬스장에서는 유령 회원이 되고 큰맘 먹고 결제한 영어 강의는 챕터 1만 무한반복. 매년 산 새 다이어리만 몇 번씩 쌓여 있으신가요? 근데 그거 아세요? 꾸준히 하기로 마음먹은 일을 포기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사실 포기를 못해서입니다. 저는 그냥 딱 한 번 눈 감고 포기했더니 놀랍게도 오히려 더 꾸준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포기했더니 오히려 더 꾸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책들과 연구를 바탕으로 제 경험과 생각을 더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폭발적인 노력보다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 오랜 시간 쌓였을 때 결국 더 큰 결과를 가지고 올 때가 많으니까요. 매일 1%씩 성장하면 단 1년만 지나도 3700%가 된다는 복리의 마법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알면서 왜 번번이 실패의 쓴맛을 보는 걸까요? 물론 그 이유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할 겁니다. 목표 자체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너무 바쁜 현실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이유들의 기저에 혹은 우리가 마지막 포기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심리적 기제에는 바로 완벽주의의 덫이 숨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새해에 매일 헬스장 가기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첫날, 둘째 날은 성공해요. 뿌듯하죠. 그런데 셋째 날, 야근 때문에 피곤해서 하루를 건너뜁니다. 바로 이때 우리 머릿속에선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역시 난 안 돼. 작심삼일이네. 그냥 이번 생은 틀렸어. 이게 바로 완벽주의의 덫입니다. 도미노랑 똑같아요. 세워놓은 100개의 계획 중에 첫 번째 조각 하나가 무너졌을 뿐인데 우리는 스스로 나머지 99개의 도미노를 전부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포기하자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너무 흔해서 심리학자 자넷 폴리비 박사님과 피터 허먼 박사님은 이런 현상에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What the hell effect. 아주 재밌는 이름이죠. 큰맘 먹고 금연을 시작했는데 진짜 참을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한 대를 피우고는 아 망했다 하고 아예 담배를 다시 물어버리는 것. 다이어트 중에 초콜릿 한 조각을 먹고 나서 어차피 망했어 하고 폭식하는 심리입니다. 사실 한 번의 실수였을 뿐 곧바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건데도 말이죠. 결국 단 한 번의 작은 실패를 완전한 실패와 동일시해버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꾸준함 자체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오점도 없는 완벽함에 실패하는 거고 그 실패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포기를 못해서 포기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뜻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꾸준해야 한다는 그 집착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악순환인 거죠.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꾸준하게 어떤 행동을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지 거기까지 가는 길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 그렇다면 그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꾸준함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공의 기준을 점이 아닌 범위로 만들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친구가 나 요즘 적어도 일주일에 4, 5일은 책 읽어 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꾸준히 독서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헬스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해 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가요? 뭐야 7일 중에 절반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가 나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기준이 확 달라집니다. 스스로한테 훨씬 더 가혹한 거죠. 매일 책을 읽기로 다짐했는데 몸이 안 좋거나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하루 이틀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하시나요? 아마 의지 부족이라고 자책하실 거예요. 컨디션이나 다른 사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비난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라는 방어 기제로 이어져서 어느새 그 일 자체를 완전히 외면하게 만듭니다. 우리 뇌에서 매일 책을 읽기로 했던 약속을 아예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자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실제로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박사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람보다 그럴 수 있지 라면서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즉 자기자비를 발휘한 사람이 동기부여를 잃지 않고 다시 도전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채찍이 아니라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바로 목표를 범위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일주일에 4번 운동하기라고 딱 한 점을 찍어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4번 가면 제일 좋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한 번만 가고 좀 여유 있을 때는 5번 가는 것을 목표로 해요. 굳이 정리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5번 운동하기인 거죠. 루틴의 실행 빈도뿐 아니라 그 강도도 범위로 정해집니다. 최소 목표는 헬스장 가서 스트레칭만 하고 오기, 기본은 웨이트, 최대 웨이트의 유산소까지. 이렇게 하면 상황이 안 돼서 한 번만 가도 최소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5번을 가게 되면 최대 기록 달성이라는 아주 기분 좋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환경 설정에 더 집중하기. 우리 대부분은 꾸준함을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의지력이 조금만 더 있으면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아침에 100%로 쌩쌩하게 시작해도 온갖 스트레스와 결정들로 저녁이 되면 쉽게 방전되어 버리는 배터리와 같거든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의 대학생들 앞에 초콜릿 쿠키와 생물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무작위로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초코 쿠키와 물을 먹어도 되는 그룹, 눈앞에 초코 쿠키를 두고 생물만 먹어야 하는 그룹, 아무런 음식을 제공받지 않은 그룹. 이 3그룹은 각각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아주 어려운 퍼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내용은 사실 퍼즐을 얼마나 풀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퍼즐에 매달렸는가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초코 쿠키를 눈앞에 두고 그 유혹을 참으면서 생무만 씹어야 했던 그룹은 8분, 남은 2그룹은 20분 동안 끈기 있게 퍼즐을 풀었다고 해요. 결국 쿠키를 먹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는데 정신력을 소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의지력과의 싸움을 멈추고 대신 환경을 설계하라고요. 저는 이걸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몸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하루 계획도 세우는 그런 멋진 루틴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건 진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결혼 전에는 친구들이랑 약속도 더 많고 야근도 습관적으로 하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불규칙했어요. 그러니 아침 루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아침 루틴을 훨씬 더 쉽게 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의지력이 갑자기 결혼했다고 막 강해진 게 아니잖아요. 생활 패턴이라는 환경이 바뀌니까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결혼같이 어마어마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작지만 아주 강력한 환경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퇴근하고 의지력 배터리가 바닥난 때에도 고민이나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옳은 행동을 선택하도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말 때문에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냥 귀찮음을 좀 덜어내는 거죠. 습관의 디테일의 저자 BJ 포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요. 핵심은 앞서 말한 최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아주 작은 노력마저 없애버리는 겁니다. 책 한 문단 읽기라는 최소 목표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소파 위나 식탁 위에 책을 항상 펼쳐두고 아침에 스트레칭 하기라는 최소 목표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전에 요가 매트를 거실 한가운데에 깔아두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의지력이 훨씬 덜 필요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에 필요한 아주 작은 귀찮음들을 줄여나가다 보면 금세 자연스러워지고 의지력이 바닥난 날에도 관성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꾸준해질 수 있도록 설계만 하면 돼요. 세 번째, 세트 메뉴 만들기.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무엇이든 꾸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효과를 극대화하고 꾸준함을 거의 자동 모드로 만들어주는 마지막 비밀이 바로 세트 메뉴 만들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경 설정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요. 세트 메뉴라고 제가 이름을 새로 붙이기는 했지만 이건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습관의 디테일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이 끝나면 새로운 습관을 실행한다. 이게 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녁 설거지가 끝나면 소파 위에 올려둔 책의 한 페이지를 읽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저녁에 거실에 깔아둔 요가 매트에서 스트레칭을 한다. 기존의 내 몸에 익숙한 생활 패턴 바로 뒤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본 세트 메뉴가 만들어지면 그 뒤로 계속해서 세트 구성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저녁에 설거지가 끝나면 소파에 올려둔 책 한 페이지를 읽는다. 책을 읽고 나면 샤워를 한다. 샤워를 마치면 거실에 요가 매트를 깔아둔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세트 구성을 늘려나가면
단 하나의 루틴만 수행해도 그 뒤의 루틴들은 연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빠르고 확실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꾸준함의 진짜 비밀은 완벽주의를 벗어던지고 더 쉽게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점이 아니라 범위로 넓혀서 패배의식과 자기 비난을 그만두고 의지력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쉬운 환경을 세팅하는 거죠. 거기에 기존 습관들을 연결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25살 때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취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인생을 꼭 100m 단거리 경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열정과 노력이 진짜 최고의 미덕이었거든요.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최소 14시간, 16시간을 몇 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불태워가면서 일했던 시간을 모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 보상이 오기도 전에 제 건강과 정신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전력 질주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성과는 나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물론 마감기한이 정해진 중요한 단기 프로젝트 같이 단기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단거리 경주 같은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도전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노력들은 훨씬 더 긴 호흡으로 달려야 하는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다른 일을 하면서 저만의 마라톤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저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생산성 이론들을 제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꾸준함과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나만의 꾸준한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매일 성장하고 싶은 매일 성장 시그마였습니다. 저와 함께 매일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